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가 계속 좋지 않아서 베이시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계속해서 뭐 금리는 조금 요즘 얘기가 이제 조금 하락하면서 덜해지고 있지만, 국고채 금리랑 이제 미국채 금리 현재 추이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약간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이랑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마도 이제 그냥 1, 2, 3, 4, 1 확률이 일단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키스코가 아니라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설명드리고, 뭐 달러 인덱스, 뭐 달러원, 뭐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조금 추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이제 국내 쪽 주식 중에선 삼성전자 이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차트도 보여드리고, 미국 쪽은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은 이제 해외 쪽 주식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제 끌고 올 수는 없어서 제가 SEC 홈페이지에서 오늘 애플 거는 한번 밸류에이션 차트를 조금 만들어 봤었고요. 일단 그 부분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고, 뭐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뭐 키스코랑 LG전자, 뭐 지금 효성화학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일제당은 일단 아직 차트상으로 뭐 매수 타이밍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안에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신용장고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오늘 마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매일 말씀드리는 뭐 유동성 관련된 것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마감 시황부터 설명하기 전에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 기관지가 완전히 낮지는 않아서 일단 조금 기침할 수 있는 거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마감 시작을 하면은 오늘 일단 뭐 나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코스피 1.5%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1%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은 뭐 사실 수급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고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코스피 관련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인데요. 오늘 보시면 뭐 프로그램 순 매도가 쭉 있었습니다. 뭐 가장 큰 영향이 이제 베이시스가 높았던 것이 이제 원인일 것 같고요. 오늘도 종가 기준 베이시스가 1.5나 되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내일도 일단 프로그램 매도 발생 가능성은 좀 높을 것 같고요. 뭐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할 거 없이 뭐 다 매도가 많았었고요. 수급 쪽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거의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 현물 선물도 한 1조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개인이 거의 현물 한 2.7조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매수를 하였고, 뭐 선물은 한 3천억 정도, 한 2,800억 매도를 하였습니다. 기관은 이제 매도 차익 거래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현물 한 1조 3천억 매도하고 선물 한 1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급 1중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개인이 한 2조 7천억 정도 쭉 매수를 이어 나갔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한 1조 3, 4천억 정도씩 매도를 하였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한 1조 4천억 꾸준히 매수를 하였고요. 거의 이제 외국인이 한 1조 정도 매도, 개인이 한 2,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한 2,600억 매수,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한 1,000억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소폭 하락을 하였고요. 한 2bp, 1bp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은 뭐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이 9.9는 조금 수치가 잘못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1bp가 약 0.0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쪽 금리는 오늘 뭐 일단 지금은 1.5bp 정도 상승하면서 뭐 한 1.58 정도 되지만 뭐 여전히 그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최근 기준으로 낮은 거지 뭐 절대적으로 이제 금리 자체가 주식 시장에 부담을 줄 정도 이제 구간은 계속해서 와 있는 상태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차트, 코스피 장기 파동 한번 보시면은
3주봉으로 일단 장기 파동 보시면은 코스피 파동은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 2파, 닷컴 버블부터 이제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까지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가 나오고 17년, 18년 이제 상승이 5파로 하면서 끝나면서 이제 1, 2, 3, 4, 5파가 이제 큰 1파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코로나로 하면서 이제 2파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가 아마도 3파일 것 같고 그 3파의 1파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고점 위에다가 올려놨을 때 뭐 거의 닫고 사실 조정 좀 보여서서 뭐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일단 뭐 조금 뭐 나스닥이나 여러 가지 파동을 봤을 때 조금 전고점을 다시 장중 전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 지금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이 다한 걸 봤을 때는 이 채널이 아마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고점을 넘어서서 원래는 그냥 5파 고점을 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파동 봤을 때 아직 한 번 정도의 상승 파동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1파, 2파, 3파, 4파 조정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에 5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의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긴 합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번에 이제 하락했던 거를 한번 보시면은 한 10분봉으로 보시면은 10분봉보다 뭐 조금 더 작게 5분봉으로 보시면은 일단 뭐 미국 쪽도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1파, 2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3파 나오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4파 나오고 5파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3파고 그쵸? 여기가 4파 나오고 여기까지가 이제 5파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게 4파의 A파지 않았을까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파가 조금 나오고 나서 C파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다만 일단 마지막 5파가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 장중 최고점은 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 주가가 다 상회는 하고 있고요.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 돼 있는데 뭐 일단 9일이랑 전환선은 조금 약간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이제 뭐 전환선은 소폭 하회는 한 상태네요. 전환선은 뭐 2포인트 하회는 한 상태고요. 이제 나머지가 이제 기준선이긴 합니다. 뭐 조금 하락했다가 이제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니면은 그냥 제가 파동을 좀 잘못 매겨서 그냥 여기가 뭐 1, 2, 3, 4, 5여서 뭐 하락 파동의 일단 시작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뭐 다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확실히 하려면은 뭐 하락하는 파동이 이제 만약에 이 최고점인 이 최고점이었던 3090.19를 이제 깨면은 뭔가 이상하다. 정말 이제 하락의 시작인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깨냐 마냐가 개인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수치가 좀 가장 중요한 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그리고 일단 뭐 보조지표로 그냥 한번 보시더라도 뭐 MACD 거의 매도 시그널 나오고 RSI도 70을 넘었다가 7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조금 더 하락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S&P도 장기 파동부터 보시면은 S&P는 2009년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딱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뭐 고점도 다한 걸 봤을 때는 이 채널도 다 유효한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고점이 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하락을 하면 그때 ABC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마지막 5파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은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 이제 5에 1, 5에 2, 5에 3, 5에 4가 나오고 미국은 이제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파 S&P랑 S&P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뭐 거의 딱 채널에 닿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전환선 하회하였고 이제 뭐 9일 후행 스팬도 약간 역전 가능성이 있고 뭐 26일 후행 스팬하고 기준선은 아직 호전되어 있지만 MACD가 사실 뭐 어제도 MACD가 역전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RSI랑 좀 하락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하락을 하였고요. 아마도 이제 미국 쪽은 4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도 한번 10분봉으로 보시면은 뭐 미국 쪽이 오히려 더 깔끔하긴 하고요. 미국 쪽 그냥 여기서 한 20분봉으로 보실까요? 네. 보시면은 여기가 그냥 1파, 2파, 3파, 4파, 여기가 마지막 5파가 1, 2, 3, 4, 5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여기가 A파고 그 다음에 이제 B파 나오고 C파 하락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조금 올라가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 보시면 뭐 나스닥도 뭐 똑같이 지금 파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4파 나오고 5파에서 1파, 2파, 3파, 4파, 이제 5의 마지막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단기 상승 이후에 이제 더 큰 하락이 있다가 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비트코인도 좀 빠지고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조금 비트코인 파동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파동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매기고 있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분봉으로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은 여기가 1파 나오고 여기 이제 2파 나오고 지금 이제 마지막 5파 단계지 않나.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3파에 1파, 3파에 2파 나오고 3파에 3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3파에 3파가 나오고 3파 이제 마지막 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4파 나오고 이제 마지막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4파 나오고 나서 5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조금 요즘에 증시에 영향 끼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보고 있고요. 뭐 주봉으로도 뭐 MACD나 뭐 RSI 다 매도 시그널 나타내고 있어서 뭐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마지막 상승이 한번 있지 않을까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뭐 나름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한 5% 상승을 하면서 1.9 정도 되고 있고요. 뭐 변동성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좀 올라가거나 뭐 이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단 하락을 하면서 조금 상승을 한 모양새고요. 뭐 달러 인덱스는 뭐 금리가 뭐 소폭 미국 쪽 지금 살짝 반등하니까 뭐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구름대를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뭐 달러 인덱스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면이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름대 바닥을 딛고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하락할 모양새를 나타냈다가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이 지지받고 일단 조금 단기 반등한 상태고요. 이 구름대를 계속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해서
확실히 이제 벗어나냐 마냐가 이제 조금 추세의 갈림길일 것 같습니다.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금 약간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뭐 결국은 전 좀 하락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돈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금리적인 측면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좀 약간 되돌림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도 뭐 오늘 소폭 올라가고 있지만 뭐 결국에는 일단 뭐 조금 거의 한 1.5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뭐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은 뭐 오늘도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하였죠. 개인이 18조까지 매수니까 바닥 71조에서 18조면은 89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1년 4개월 만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수급은 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만 매수하는 장은 뭐 좋지 않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로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뭐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고요. 항상 한 8% 정도 될 때 주식이 고평가였었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8%를 하회했다가 상회하자마자 조금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뭐 단기 반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그 반등 이후에 좀 더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퍼랑 PBR을 보시더라도 뭐 특히 PBR 같은 경우에 2배를 넘었을 때 항상 조정을 보였어서 조금 중기적으로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는 계속 조금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뭐 26일 후행 스팬까지 뭐 거의 이제 딱 주가랑 닿은 상태고요. 뭐 구름대도 이제 오히려 하단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약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주가가 뭐 개인적으로 뭐 계속 좋지 않은 차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좀 낸드 쪽 부분이 이제 디램 쪽은 뭐 조금 괜찮지만 낸드가 계속해서 지금 치킨 게임으로 관련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뭐 중장기적으로도 뭐 사실 그렇게 좋진 않지 않을까. 뭐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고요. 왜냐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이제 슬슬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물론 그냥 이 절대 가치 평가로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 항상 좀 약간 저평가긴 합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항상 저평가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네, 항상 저평가기는 한데, 뭐 중요한 것은 뭐 그 저평가를 깨려면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건 사실 배당 성향이 높아져서 많이 높아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아마 이제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일단 랜드 부분이 뭐 계속 조금 치킨 게임으로 이제 갈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상승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이 구름을 완전히 이제 이탈까지 해버리면 뭐 그땐 조금 미련을 버리시고 그냥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추세가 더 좋은 다른 주식을 사시는 게 설사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뭐 낫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지금 뭐 그렇게 애플도 제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고요. 전고점 이제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뭐 제가 테슬라도 그렇고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그냥 A파고 A, B, C로 B파인 다음에 1, 2, 3, 4, 5로 떨어질 수 있는 주식들도 충분히 많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러한 주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애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애플도 그렇게 힘이 지금 엄청 좋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삼성전자보다는 차트가 낮긴 하고요. 뭐 구름대도 넘었고 뭐 전환선에서 일단 지금 지지는 보였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뭐 전환선을 하회하면 뭐 그때 조금 매도하시거나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까지 설명하고 좀 다른 개별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테슬라도 똑같은 모양새고요. 이제 구름대 안까지 들어와서 뭐 차트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차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입력하는 걸 만들어 봤는데 이 단위가 100만 달러고요. 제가 억 원이라 돼 있는데 100만 달러고요. 네. 그냥 할인율은 뭐 삼성전자 쓰는 할인율이랑 똑같이 했고
유효법인세는 보통 한 14에서 17% 되는데 평균 한 17%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법인세 뭐 한 25%까지 인상하는 거 감안했을 때 뭐 한 유효법인세는 원래 28%까지 지금 공약이긴 한데 뭐 조금 더 낮게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그냥 22로 잡았고요. 뭐 실제로 28%까지 가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주가가 뭐 지금은 조금 132.79네요. 네. 아까 입력했을 때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뭐 그냥 냅두면은 뭐 133이라고 치면은 FCF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77달러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은 한 마이너스 42% 정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보시면은 뭐 그렇게 늘지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15년보다 줄었거든요. 오히려 2020년이. 근데 주가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ROE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 44%에서 88%까지 올라갔으니까 ROE가 이게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이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자기 자본이 보시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자기 자본이. 그럼 자기 자본이 왜 증가했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있는 돈을 다 차입금을 이렇게 늘리면서 회사가 차입금이 늘고 있죠. 이 차입금을 늘리면서 그냥 저금리에서 채권을 조달해서 다 배당하고 자사주를 매입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자사주 요거 보시면 되고요. 뭐 자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보다도 자사주를 더 많이 했습니다. 배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입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속될 수 없는 주가 상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빚으로 조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애플이 좋은 회사라고 하지만 차입금 의존도가 40% 보통 넘어가면 재무 부담이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부채 비율도 보시면 139%에서 383%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럼 자사주 매입이 잘못됐냐라고 하면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매번 유동성 분석에서 말씀드리지만 실질금리가 기준금리랑 원래 같아야 되는데 실질금리가 2008년도 이후로 이렇게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준금리를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로 조달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훌륭하게 애플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것이고요. 보시면 뭐 애플 장기 파동 한번 보시면 정말 뭐 2008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뭐 3.96달러에서 145달러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되네요. 뭐 정말 그냥 3에서 뭐 150까지 갔다고 치면 한 50배 정도 올랐네요. 네.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뭐 그냥 경영진이 그냥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 정책을 잘했다. 실적은 뭐 그렇게까지 좋아진 건 없었지만 사실 오히려 안 좋아졌지만 자사주 매입을 잘해서 주가가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질금리가 앞으로는 더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으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가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던 테크 주식들은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차트 모형도 일봉상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는 계속해서 그냥 뭐 조용히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오늘도 한 만 얼마 샀던 것 같은데 뭐 거래량 29,000에서 만 얼마 샀으면은 뭐 잘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조정은 하고 있지만 조정은 뭐 그냥 기간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이미 이제 자사주를 사면서 회사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모이고 있어서 뭐 곧 한번 또 변동성이 아래든 위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손가락부터 한번 보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샀었는데 뭐 지금 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뭐 추세가 좀 이렇게 좋아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일단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조금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뭐 거기에 연동돼서 오히려 더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우선주를 사긴 했는데 괴리율이 높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우선주가 안 빠진 것도 아니고요. 우선주는 뭐 좀 덜 빠지긴 했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건 사실이고요. 일단 뭐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들어가거나 제가 생각하는 이제 C파 이후에도 뭐 더 이 구름대를 돌파 하락하거나 뭐 하면은 뭐 기준선 하락하고 하면은 일단 뭐 그때는 뭐 미련 없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뭐 일단 뭐 120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아마도 그냥 이건 뭐 제가 파동을 자세히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일단 여기가 그냥 1파였을 것 같고요. 마지막 파동에서 여기가 2파고 여기가 이제 3파, 4파, 5파이기엔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파동이 나타날 수는 없고 여기가 이제 3의 1파, 여기가 이제 3의 2파, 여기가 뭐 3의 3파, 여기가 3의 4파, 이제 그 다음에 뭐 3의 5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 가장 저는 뭐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개별 주식을 제가 이걸 막 분봉 1분봉, 2분봉까지 다 본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뭐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추세가 조금 좋았다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뭐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고 전환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안전하게 하신다면은 뭐 조금 기준선이나 뭐 전환선이나 뭐 이런 기준선들을 뭐 조금 깨지는 상황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일단 조금 지켜볼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제일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효성화학이고요. 뭐 효성화학 덕분에 뭐 일단 오늘도 플러스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 일단 뭐 지금 제일 뭐 효자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16일 딱 금요일 날에 이 전환선 기준선 올라가면서 조금 약간 전환선도 돌파하면서 조금 매수를 하였었고요. 뭐 계속 지금 좀 차트가 좋은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조금 단기 조정이 있어도 결국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176%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100만 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업황이 또 좋아져서 조금 더 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아마도 뭐 지수 하락하면 뭐 그땐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갈 때까지는 뭐 올라가는 거는 좀 잘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효성화학 같은 이제 베트남 공장이 이제 지어지면서 뭐 조금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한 70만 원 정도 보다가 올라간 것은 이제 여기 영업이익률을 원래 한 7% 정도 잡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베트남 공장이 좀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영업이익률이 일단 한 9%로 다시 좀 재조정한 영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MC 부분 사업 접으면서 실적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136%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 지금 17만 원 정도 되는데 뭐 그래도 한 39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가 뭐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서 지금 약간 구름대 밑에 있어서 일단 지켜만 보고 있는데 뭐 사실 회사 자체는 되게 내재 가치가 우수한 회사여서 일단 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 제가 사실 매수 추천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과거에 좀 많이 먹긴 했었는데 뭐 한 이때부터 사서 많이 먹긴 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제가 산다고 하고 사실 이게 제가 깜빡하고 카카오뱅크 상장일을 제가 깜빡했어가지고 이번에 못 사가지고 사실 못 먹긴 했습니다. 네, 조금 개인적으로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고요. 사실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주식인데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솔직히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하고요. 뭐 1, 2, 3, 4, 5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뭐 제가 여유 자금이 없어가지고 일단 뭐 매수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돼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은 일단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파란색이 S&P입니다.
뭐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고요. 주식 안에 있는 이제 수익률을 채권 금리로 차감한 겁니다. 채권 금리는 국고채 10년 금리를 사용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기준으로 일단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요즘에 워낙 갑자기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해서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나눈 수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주식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조금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퍼랑 PBR 보시더라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 퍼는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뭐 트레일링 리딩에 뭐 큰 영향이 없는 PBR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아까 애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실질 금리가 낮았던 게 뭐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뭐 사실 유동성 분석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실질 금리랑 상업은행 예대율이랑 연준 총자산과 미 재무부 일반 계정과 이 초과지급 준비금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결국 테이퍼링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 실적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저금리라는 게 이제 조금 단기간은 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주식들은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퍼랑 코스피 퍼랑 PBR은 뭐 간단하게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보여드리면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2조 9천억 정도, 23조 정도를 거의 이제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증권사 자기자본이 연말이 되면서 2020년도 이제 회계 마감이 되면서 좀 증가한 영향으로 조금 한도가 좀 늘어서 증가하는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뭐 증시에는 뭐 신용잔고가 많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고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을 하였고요. 신용잔고도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했을 때가 길게 보시면 항상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단기 반등했다가 코스피가 단기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림을 조금 그리고 있고요. 뭐 어떤 그림으로 가든지 결국 조금 약간 정고점은 이 장중 정고점은 넘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산치를 뭐 그냥 한번 만약에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하면은 뭐 4파가 그럼 어디까지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계산치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3파가 고점이 여기였으니까 3파가 3220.8이라는 거니까 그럼 뭐 4파가 아마도 뭐 확률상 그냥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는 뭐 3125에서 한 3066인데 일단 제가 여기는 깨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3125일 가능성이 뭐 가장 높지 않을까. 바닥이 3125 정도일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한 이 정도 딱 거의 구름 하단 정도 되겠네요. 뭐 아마 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뭐 그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런 패턴으로 갔다가 올라갈 확률이 마지막 5파를 향해서 갈 확률이 일단 뭐 개인적으로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은 뭐 개별적인 주식으로 플레이 하시는 게 저는 뭐 지수 플레이보다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베타보다 알파를 좀 추구하시고 결국엔 이 마지막에 크게 조금 저는 ABC 1, 2, 3, 4, 5가 좀 나타날 수 있는 ABC 조정으로 하락이 조금 약간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서 뭐 계속해서 근데 조금 주의는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계속해서 조금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